자, 이적 시장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적 시장 막바지 영입한 선수 기억나는 선수 있나요? 저는 막바지 영입한 선수보다는 네. 그때 트위터를 찾아보다가 보았던 아주 재밌는 루머가 가장 생각이 나요. 뭐죠? 이거 전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트위터에 그때 그게 돌아다녔어요. 로스 바클리 첼시 이적 유력. 근데 메디컬 테스트 중에 푸시업 5개를 하지 못해서 탈락. 아, 그런 기사가 있었어? 아니, 트위터 글이 있었어요. 왜냐면 예. 그때 되게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SNS를 볼 걸 아니까 아, 그치. 일부러 외국 사람들도 되게 재밌는 꽁트 같은 거를 막 농담 같은 거를 막 해요. 사람들 속이기도 하고 막. 아니, 그리고 이제 그 예전에 저는 K리그를 해축구보다 먼저 네. 좋아하는 케이스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축구 커뮤니티 사이트들 들어보면은 이적 시장에 막 그런 거 엄청 올라왔어요. 뭐 지방 기업 구단의 A 감독은 다음 시즌 뭐 수도권 시민 구단으로 뭐 이적한다. 맞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누구냐 막 이랬었거든. 그러면서 그런 응원 나왔잖아요. 경기장 근처 뭐 설렁탕집에서 감독이랑 같이 식사를 해. 막 이런 거. 그래서 전북 카모라네시 형님 그 들어 계셨거든. 알고 보니 들어 계셨어. 그래.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좀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적 시장 데드라인 영입이라고 하면은 다들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기 쉬워요. 급하게 영입한 거니까 데드라인이 낫냐. 결국 급하게 영입했으면 그만큼 돈을 너무 많이 줬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좀 크고 오버페이 아니냐. 네, 그렇다면 선수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영입이 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데드라인 영입이면 실패 사례가 많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조사를 해보면 의외로 성공한 사례들, 특히 대박의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실패 사례도 있습니다. 많아요. 뭐 앤디 캐롤 네. 같은 경우도 명백한 실패 사례였고. 그렇지, 가장 대표적이죠. 앤디 캐롤이 진짜 좀 오버페이였죠. 진짜 그때 오버페이였죠. 당시에는. 근데 그때 뭐 상황상 어쩔 수 없었다고 토레스가 하지만 또 그렇게 급하게 갔으니까. 그런 것처럼 데드라인은 분명 부담도 있고 명과 암이 있는. 맞아요. 근데 그만큼의 대박 사례도 있다는 거. 오늘은 대박 사례만 한번 꼬집어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막바지 이적이 추진된 사례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세리오 라모스입니다. 라모스. 네, 라모스가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2005년부터 21년까지 16년을 뛰었는데 이 선수가 이적 시장 데드라인 때 영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모스의 경우에는 이제 세비야 이 양반은 원래 이제 안달루시아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라모스는 스페인어 하는 거 봐도 그 안달루시아 쪽 사투리 쓰거든요. 근데 라모스 하면 레알 마드리드고 레알 마드리드 하면 라모스 약간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죠. 그쵸. 그 긴 시간을 뛰면서 라리가 5회, 챔피언스리그 4회, 트랜스마크트 기준 671경기 101골. 야, 이 골 기록은 그냥 미드필더 골 기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골을 많이 넣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알의 그 계보가 좀 있죠. 사실 이해로도 골을 잘 이해로 넣는 골 많이 수비수였고. 넣었었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라모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알라바 밀리탕이 또 그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야 되겠죠. 레알 마드리드의 위대한 주장으로 도약을 하면서 역사를 쓴 선수 이적 시장 데드라인의 주요 이적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때 당시 금액이 이제 2,400만 파운드였네요. 네, 378억 원의 금액이었고요. 다음 선수도 대박살입니다. 에버튼에서 맨유로 간 웨인 루니. 근데 이제 루니가 맨유로 옮길 때는 이제 에버튼이랑 사실 그렇게 감정이 썩 좋지는 않았었죠. 그랬었죠.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는 이때 웨인 루니가 막 유로 2004도 어쨌든 나가고 굉장히 이제 잉글랜드의 신성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던 때였잖아요. 공격적으로 어떻게든 영입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적 시장 말미 때 극적으로 딜을 성사시켜서 웨인 루니가 바로 챔피언스 리그에서 페네르바체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데뷔전 해트트릭. 그래서 웨인 루니는 그 이후에 이제 맨유의 전설이 됐죠. 맞아요. 한 시즌 전에 맨유에 입단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와 같이 한 시대를 풍미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어떤 위대한 시기를 자아냈고 무엇보다 호날두보다 오래 뛰었잖아요. 호날두는 어쨌든 010 때 레알로 넘어갔고 근데 웨인 루니는 그 이후에도 계속 뛰면서 루니는 이제 사실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가서는 또 포지션 변화도 있었으니까. 맞아요. 갈수록 포지션이 내려왔는데 오히려 축구를 잘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결국 이 보비 찰튼 이 골 기록도 갈아치우고.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리턴한 팀은 에버튼이에요. 이후에 떠나고 난 다음에 2017년에 에버튼으로 갔어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559경기 253골. 맨유 역대 최다 득점자로 역사를 썼죠. 사실 루니가 중간중간에 기복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경기력은 꾸준히 훌륭했다고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그 재계약 이슈 있었던 2010-11 시즌 초반 이런 거 제외하고는 경기력은 항상 괜찮았는데 근데 의외로 결정력이 종종 놓치는 기회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53골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이 선수가 전방위적으로 많은 기회를 포착했고 꾸준하게 뛰었으며 그러면서도 경기에 대한 영향력을 높게 가져갔는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루니 라모스 그리고 그 다음은 가레스 베일. 네, 평가가 좀 엇갈릴 수 있어요. 근데 그 90미닛 기사에는 일단 좋은 얘기만 좀 담겨있긴 했는데 자 세계 최고 이적료로 그 당시 이적을 했죠. 1434억 원. 9,090만 파운드. 네, 이후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서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팀에 있었습니다. 활약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활약은 이게 말미가 안 좋아가지고 기사에는 뭐 활약이라는 언급이 있었지만 이거는 그냥 팀에 있었다 정도만 언급을 드리겠고 라리가 3번에 챔피언스리그 5번 258경기 106골 90미닛 기사에서는
호나우두보다 많은 골을 넣었고 베컴보다 많은 도움을 기록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뭐 실제로 아니 뭐 팩트는 팩트니까. 그건 맞아요. 네. 챔피언스리그랑 코파델레이 결승에서의 결승골 득점자. 네. 개인적으로 코파델레이 결승골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터치라인 따라 이렇게 밖으로 나가가지고 7알에서 넣었던 골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하지만 이렇게 쌓아올린 명예 마이미에 모두 깎였죠. 진짜 다 깎였지. 뭐. 네, 전부 다 깎였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쉬우나 어쨌든 베일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데드라인의 주요 이적 사례로는 볼만하겠습니다. 네. 다음 선수는 애슐리 콜. 아스날의 첼시로 갈 때죠. 맞아요. 아스날에서 200경기 이상 출전을 하고 이제 런던을 가로질러서 첼시로 이적을 했는데 8년 동안 뛰면서 프리미어리그는 1회, 아스날에서 이제 2번을 우승했기 때문에 아스날에서 경력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챔피언스리그 1회, 이제 첼렘덩크 때 일이죠. 그쵸. 그리고 FA컵을 무려 4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때 애슐리 콜이 이제 딱 그 승부차기 성공시키고 나서 이게 첼시 엠블럼 이렇게 탁탁 치면서 이렇게 돌아왔었거든요. 맞아요. 337경기 7골. 뭐 이제 수비수기 때문에 골 기록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의외로 콜은 좀 첼시 색채가 전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그때 그 호날두 특히 1대1에서 지원할 때 그때 첼시 유니폼 입을 때. 근데 호날두 그때 졸라 잘할 때거든요. 근데 그거 항상 첼시 만날 때마다 애슐리 콜 만나면 잘 못했어요. 그래서 호날두가 반대편으로 포지션 바꾸고 그런 맞아. 적까지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애슐리 콜의 경우도 이러한 어떤 활약을 남겼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번의 첼시 이적 사례입니다. 클로드 마케렐레입니다. 마케렐레. 네, 당시 마케렐레의 수미 포지션 영향력 때문에 마케렐레 역할, 마케렐레 포지션이라는 어떤 내용들이 기사에서 많이 언급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금 뒤로 가면 부스케츠가 있잖아요. 네. 부스케츠 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마케렐레 롤도 이제 그 이전에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았었고. 왜냐면 프리미어리그는 마케렐레가 오면서 첼시가 4-3-3을 쓰니까 4-3-3 전술이 그때부터 트렌드가 좀 되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케렐레 포지션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었고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아무래도 꼭 필요하지는 않은 선수로 분류가 되면서 첼시로 이적을 하게 됐는데 5년 동안 활약을 했고요. 프리미어리그 2회 우승 등의 성과를 남겼습니다. 네, 뭐 마케렐레는 그러니까 체격이 그렇게 크지 않고 장신이 아닌데도 이 홀딩 포지션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줬었던. 그러니까 삼선에 있어서는 마케렐레가 그 당시에 졌었던 이미지는 되게 강렬했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 선수 인텔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한 호나우두. 네, 전 발롱도르 수상자 97년에 한번 받았죠. 그쵸. 이 선수를 데드라인에 이제 영입을 해서 4천만 파운드, 630억 원의 금액을 줬는데 영입한 해에 이제 두 번째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됩니다. 이때 그 한일 월드컵에서의 활약이 매우 눈부셨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저도 이제 또 라이브로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가 이제 초등학교 완전 저학년 때 이제 97년, 8, 9년 이때는 동네에서 축구 잘하면 무조건 호나우두예요. 그렇죠. 네, 무조건 호나우두라 했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게 또 한일 월드컵 때도 활약이 이어지니까. 그냥 아이콘이지. 네, 이 깻잎 머리 지금 피파 온라인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반달머리. 반달머리라고 하죠. 이거 보면은 약간 무섭죠. 호나우두의 공포스러움이 있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뛰었는데 아무래도 이 시기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단의 화려함에 비해서 트로피의 화려함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승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라리가 2회, 스페르코파 1회, 인터컨티넨탈컵 1회 이 정도뿐이고 177경기 103골의 활약을 이제 득점 기록은 레알에서 남기게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페노메노. 다음 선수는 오바메양. 네, 오바메양도 기억나요. 이때 2018년 이 겨울 이적 시장 때였는데 이때 막 이 시기에 보면은 아스날이 막 라카제트를 영입하고 물론 이때는 라카제트를 좀 좋은 선수라고 보는 전제하에 맞아요. 그리고 오바메양도 영입을 하면서 공격진에 많은 보강이 좀 일어났던 때였죠. 그리고 오바메양도 이게 재계약 이후에 말미가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나는 오바메양 개인적으로 아스날에서 할 거 다 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때 클럽 레코드로 4년을 뛰었는데 FA컵 결승에서의 골이 가장 기억에 남죠. 그래서 본인의 힘으로 직접 아스날이 뛰는 동안에 있었던 유일한 우승 사례인 FA컵 1회 우승을 본인이 만들었죠. 아르테타의 첫 번째 트로피를. 맞아요. 그래서 163경기 92골의 성적을 남겼고 어쨌든 주장까지 맡아서 한 바가 있는 오바메양이었습니다. 네. 이제 두 선수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형철이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2012년에 리버풀이 데드라인 날 2명을 영입해요. 한 명은 루이스 수아레스, 또 한 명은 굳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앤디 캐롤입니다. 앤디 캐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모든 성공의 몰빵이 이상하게 수아레스 쪽으로 좀 갔다고 보면 되는데 수아레스 4년 뛰었고요. 2012년부터 24년까지 그리고 리그컵 우승이 리버풀에서는 유일하긴 했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눈부신 2013-14 시즌에 활약을 남겼죠. 그때 당시에 캐롤의 이적료가 얼마였죠? 900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그냥 수아레스를 900억에 영입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300억이라고 그냥 봤을 때 3배 정도 차이 난다고 캐롤을 이제 한 350억 정도에 영입했다고 보고. 그렇게 봐야 될 거야. 캐롤 그냥 뉴스로 합시다. 뉴스 그냥 뉴스라고. 오케이. 그렇게 하는 게 차라리 수아레스를 이제 1,200억 주고 영입했다.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 근데 수아레스도 물론 활약은 좋았지만 중간중간에 막 아스날 가고 싶어서 기자들 불러다가 맞아. 수아레스 아스날 이적도 있었어. 그 이바노비치 이걸 막 이렇게 깨물고 이런 거는 조금 이제 리버풀이 있을 때도 약간 좀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래도 이제 수아레스가 활약해서 그러니까 1314가 정점이었잖아요. 맞아요. 1314 그런 활약상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컵이 많이 없는 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서 이제 수아레스는 그 어떤 팀 커리어는 남지 않지만 본인의 개인 커리어 그리고 눈부신 임팩트 이런 부분은 남겼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리옹에서 토트넘으로 이적한 요리스인데 이제 네. 이 이적 자체는 요리스가 뭐 프리미어리그로 왔다 이것보다는 이 리옹 회장이 와 랩이 그 새끼 미다. 이게 훨씬 더 조명을 많이 받았죠. 맞아요. 420경기 뛰었더라고요. 네. 지금 10년 넘게 토트넘에서 활약 중이고 요리스가 토트넘에 있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베일이 일단 엄청난 활약을 했었죠. 팀 셔우드가 팀을 지휘했던 시기도 있었죠. 해리 케인이라는 유스 출신 선수가 등장을 했죠.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토트넘이 올랐죠. 그리고 무리뉴와 콘테 시대를 요리스도 경험을 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했죠. 네, 2015년에 입단을 하고 2021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했는데 네. 이 시기를 요리스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토트넘의 위대한 레전드다. 지금 요리스가 지금 뭐 짬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토트넘 넘버원이야. 근데 이 선수도 놀랍게도 이적 시장 데드라인 사례라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흥미롭고 지난 겨울 이적 시장 때 데드라인 이적 사례를 좀 볼게요. 왜냐면 굵직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오바메양이 아스날에서 바르셀로나로 갔고요. 그렇죠. 델레 알리가 토트넘에서 에버튼으로 갔습니다. 물론 실패했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쿨루셉스키와 벤탄쿠르가 유벤투스에서 토트넘으로 갔습니다. 뭐 대성공. 후반기 때 토트넘을 챔피언스리그로 보내준 공신들이고 댄번이 브라이튼에서 뉴캐슬로 갔고 이것도 성공적인 영입이었고 그리고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이제 브렌트포드로 또 입단을 했던 게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공적인 이적 시장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직전 이적 시장의 데드라인이 이랬어요. 사실 에릭센이 브렌트포드 가가지고 증명하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맞아요. 지금 이제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 이적 시장 이제 곧 데드라인인데 마지막 날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겨울이니까 겨울은 사실 그리고 이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단 사실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좀 굵직굵직한 거 뽑아왔을 때 이 정도니까 여름 이적 시장 데드라인이 또 얼마나 재밌게 굴러갈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